요즘 IT 제품이나 서비스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능 만들었어요. 저런 서비스 만들어 봤어요. 하면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만든 거 쓰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의뢰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겠구나. 여기서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관찰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구 설계에 되게 공들이는데요. 이거는 결국 최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힘쓰고 공들여서 해놓은 연구 설계를 무색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프라이드가 센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남들이 못 만들었다고 해도 자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IT 제품이나 서비스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IT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개발자나 디자이너, 기획자 등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다 보니 자신의 결과물에 정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정이 든 걸 넘어서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제품이 다른 어떤 경쟁사 제품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최상의 서비스라 사람들이 다 만족할 거다라든지 자신이 초절정 인기 많고 다재다능하고 박학다식한 미소녀라 자기가 만든 건 다 뛰어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생 끝에 프라이드가 너무 세서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분들이 왜 문제냐고요? 제 경험상 이분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할 때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게 뛰어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통 프라이드가 세신 분들은 경영진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정상적인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그리고 소수의 경영진들은 아무리 서비스를 고생해서 만들어도 자신이 편견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듣고 싶어하고 그걸 기회 삼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요. 이분들은 저희를 신뢰하면서도 연구 설계에는 터치를 하지 않아요. 동시에 저희도 왜 이렇게 연구 설계를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좋다는 의견, 나쁘다는 의견 둘 다 적절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인터뷰 질문을 설계를 해서 알려드려요. 그래야 자신이 만든 결과물의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개선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프라이드가 세신 분들은 연구 설계에 하나같이 태클을 걸어요. 왜 이 질문 안 물어보냐? 왜 이런 실험 안 하냐? 이걸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버티버의 매력 요소를 알아봐 달라면서 갑자기 이 버티버가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왜 안 하는 거죠? 노래 시켜보고 감상평 남기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재미도 없고 게임 개 못한다고 말할 게 뻔한데 노래 뭐같이 못 부른다고 채널 바꾼다고 욕만 할 게 뻔한데 이런 답변이 나올 게 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분들이 거는 태클은 저희가 하는 연구 목적이 크게 어긋난 방향의 의견들이에요. 연구 목적도 어긋나고 연구 범위도 크게 벗어나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결과물을 개선하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우리 제품이 겁나 짱짱맨 이러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의견을 다 반영해줬다가는 일반인들 데리고 인터뷰하다가 아까 예시처럼 악평만 쏟아내기 십상이라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어르고 달래면서 설득을 시키는데 이 설득마저도 안 통해요. 그러면 저희는 흑화를 하기 시작하죠.
저희가 흑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다 못해 이분들이 150% 만족을 할 만한 설계를 해서 보여드려요. 하지만 이분들이 150% 만족하는 설계는 함정이 있어요. 인터뷰라고 치면은 정말 악평 중에 악평만 나오는 설계예요. 물론 겉으로 설계만 봐서는 악평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라는 설계나 가이드도 다 보여드리고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만 안 알려드리지 어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건지 나이, 성별, 직업, 특징 등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는지 일일이 다 지켜보게 만들고요. 참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다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합의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요. 그리고 대망의 실험 진행날 주인공들은 다 모였죠. 저희는 실험 진행을 하고 프라이드가 세신 의뢰자분들은 멀리서 참관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은 일반인 참여자들이 무수히 많은 악평들을 쏟아냅니다. 안 해도 될 악평까지 다 쏟아내요. 저희는 그저 실험을 이끌면서 이 의뢰자분들이 만든 결과물의 위치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시켜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죠. 저희는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자분들은 참관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시고 멘탈이 어디선가 터져버렸는지 바빠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진짜로 바빠서 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게 악평만 가득한 의견들을 분석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받아들여요. 뭐 수정 요청도 들어오긴 하지만은 연구 결과를 뒤집을 만큼 그렇게 크리티컬한 수정 사항도 아니에요. 자기들도 사전에 합의한 설계고 내용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스노트의 라이트처럼 계획대로야 라고 속으로 썩소를 지으며 의뢰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렇게 흑화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어요. 의뢰하시는 분 대부분이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고요. 중간에 이것저것 투닥투닥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각자의 사정이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니까 저희가 사람들의 본성을 파악하고 멘탈을 부수러 다니는 사이코스러운 피폐물 빌런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람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직접 표현하게 만들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하는 수뇌물 미소녀 내지는 힐링물의 순수한 어린이 같은 존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를 진짜 남자로 안 보고 미소녀로 보는 거는 정말 곤란합니다.